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이 목소리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6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갈아 넣어 소위 명문대에 아들을 보냈지만 그 아들이 굳게 닫힌 방문 뒤로 숨어버린 지 10년이 된 어느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피눈물 나는 후회 끝에 늙고 병든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꺼내든 독하고도 슬픈 마지막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명희라 부르겠습니다. 제 아들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30년 넘게 반찬 장사를 하며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아들이 초등학생 때 빚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저는 오직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김치를 버무리면서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내 아들이 전교 1등을 하고 올백을 받아오는 성적표가 제 유일한 피로회복제였으니까요.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무조건 공부해서 판검사 되고 큰 인물 되어야 해. 저는 아들에게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은 제 기대에 부응하듯 순종적이었고 한 번도 엇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명문대에 합격하던 날, 저는 시장 한가운데서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이제 내 고생도 끝이구나. 내 인생은 이제 성공했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끔찍한 착각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면 탄탄대로일 줄 알았던 아들의 앞길은 생각보다 순탄치 않았습니다. 원하던 대기업과 공기업 면접에서 번번이 최종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처음 2년은 저도 괜찮다, 내년에 다시 하면 된다며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 기간이 3년, 4년으로 길어지면서 아들의 눈빛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의 명절 모임을 피했고 친구들의 연락도 모두 끊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32살이 된 아들은 제게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단 한 번도 그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홧김에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며칠 굶으면 기어 나오겠지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출근한 낮에 몰래 나와 냉장고를 뒤져 밥을 먹고 제가 돌아올 때쯤이면 다시 쥐 죽은 듯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그렇게 1년, 3년, 5년, 무려 10년이 흘렀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의 엄마로 사는 10년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루 세끼 밥을 차려 방문 앞에 두고 노크를 2번 합니다. 제가 거실에서 자리를 비우면 문이 빼꼼 열리고 밥쟁반이 안으로 새우르륵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빈 그릇이 문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10년간 저와 아들이 나눈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밤이 되면 방문 너머로 타닥타닥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 났습니다. 어느 날은 방문에 귀를 대고 있다가 짐승처럼 끄끄대며 우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저도 거실 바닥을 치며 밤새 오열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는 아들이 외국에 주재원으로 나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자랑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제 평생의 수치가 되어버린 현실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아이를 망쳤구나. 넘어지는 법, 털고 일어나는 법은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고 오직 1등으로 달리는 법만 가르쳤구나.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내 욕심이 저 아이를 저렇게 숨막히는 방 안으로 밀어 넣었구나. 올해 초 저는 병원에서 위암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했지만 저는 병원 문을 나서며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내 아들은 어떡하지? 제가 죽고 나면 방문 앞에 밥을 놔줄 사람이 없습니다. 수도 요금을 내주고 전기를 쓰게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자식 불쌍하다고 행여나 굶어 죽을까봐 10년 동안 밥을 떠먹여준 제 알량한 모정이 결국 아들의 두 다리를 완전히 자르고 스스로 일어설 기회마저 박탈해 버렸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수술 날짜를 잡고 평생 살던 집을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에 틀어박힌 아들을 위해 제 인생의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삿날 아침. 저는 열쇠 수리공을 불러 10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아들의 방문을 강제로 뜯어냈습니다. 햇빛이 들지 않아 컴컴하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방. 그 구석에 머리와 수염이 가슴까지 자란 42의 늙은 아들이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나가. 당장 나가라고. 아들이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아들의 짐을 무자비하게 빼내는 동안 저는 아들의 손에 작은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엄마 위암이란다. 모레 수술하러 들어가. 이 집은 오늘부로 팔았다. 여기 봉투에 네가 6개월 동안 살 고시원 보증금이랑 딱 석 달치 식비 넣어놨어. 이제 밥은 안 차려줄 거야. 네가 편의점에 기어 나가서 삼각김밥을 사 먹든 굶어 죽든 이제 내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엄마는 오늘부로 네 엄마 자리에서 은퇴할 거다. 아들의 동공이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저도 억장이 무너지고 당장이라도 끌어안고 울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돌아섰습니다. 내가 여기서 독해지지 않으면 내가 죽은 뒤 이 아이는 정말 무연고 시신으로 썩어갈 테니까요. 저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아주 작은 원룸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아들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아이가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라도 하면 어쩌나 하는 공포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수면제를 삼키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제 오후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야. 오늘 편의점 야간 알바 면접 보고 왔어. 합격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말해주고 싶었어. 수술한 데는 괜찮아?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흘렸던 기쁨의 눈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 벅찬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아들이 제 발로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판검사도 아니고 대기업 사원도 아닌 그저 동네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를 구하러 가는 그 걸음이 저는 세상 그 어떤 출세보다 눈물겹도록 자랑스럽습니다. 이제야 압니다. 진짜 부모의 역할은 자식을 온실 속에 가두고 평생 비바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거센 비바람 속으로 자식을 밀어내고 혼자 비를 맞게 내버려 두는 용기라는 것을요. 아들이 세상과 다시 마주하기까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넘어지고 상처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들을 대신해 아파하거나 숨겨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저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며 아주 가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주는 늙은 엄마로 남으려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은둔형 외톨이를 품고 피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들,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이의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아이가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도록 때로는 지독하게 모진 손으로 그 문을 부셔주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엔
10년 만에 다시 세상에 발을 디딘 제 아들에게 고생했다는 짧은 답장을 하나 보내야겠습니다.